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계신 휴대폰이나 또 모바일 기기를 보면 보통 우리가 빅스비 또는 시리 같은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모드로 놓고 시리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아니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아니면 빅스비가 내가 그 얘기한 것을 알아들을까? 이런 궁금증 혹시 없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베디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 별도의 서버나 또 다른 별도의 시스템이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사양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요 및 저희 전자제품연구원에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자제품연구원의 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이상엽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사양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저사양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그리고 또 저희 전자제품연구원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지고 개발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인공지능의 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는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키보드가 없는 시스템이다. 아니면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이란 기술 자체가 보석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 CPU 하나만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CPU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이 뉴러모픽 반도체입니다. 뉴러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저전력으로 고속의 병렬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 기술인데요. 이 뉴러모픽 반도체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CPU만 갖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연산하고 또 저장하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뉴러모픽이라는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즉 연산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병렬로 연결해 놓고 마치 인간의 뇌 구조처럼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반도체 모양을 우리가 뇌 구조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 형태로 모사를 했다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GPU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GPU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즉 그래픽도 이미지 처리 단계고요.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병렬 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GPU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뉴러모픽 반도체는 GPU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전력 소모로 보고 있습니다. 즉 뉴러모픽 자체가 기존의 우리 뇌와 같은 형태의 반도체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뉴러모픽 반도체가 GPU 대비 모든 것들이 다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러모픽 반도체 자체는 이미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고요. GPU는 이미 사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또 새로운 아키텍처도 만들었고 또 다양한 딥러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PU가 대비 뉴러모픽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GPU처럼 손쉽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러모픽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50년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뉴런오픽 반도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런오픽 반도체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바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독자적으로 이 뉴런오픽 안에서 기억하고 또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 뉴런오픽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인텔과 IBM을 들 수 있는데요. 인텔과 IBM은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뉴런오픽의 다양한 형태의 제조 방법, 또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모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칩이라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텔과 IBM 자체가 다 고성능의 인공지능 뉴런오픽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텔 같은 경우는 13만 개의 뉴런을 갖고 또한 IBM 같은 경우는 100만 개의 뉴런까지 가능한 그런 고성능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고요. 특히 이러한 IBM 트루노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타이탄 X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전력으로 더 많은 플로팅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성능의 능력을 갖고 있는 뉴런오픽 반도체만이 필요하고 이거보다 더 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는 필요가 없을까요? 우선은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K, 즉 1000개 미만의 뉴런을 쓰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텔과 IBM처럼 100만 개 이상, 아니면 1000만 개까지 쓰는 그러한 고성능의 반도체 성능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부분은 사실 이 낮은 성능을 갖는 컴퓨팅 환경에서의 그 뉴런오픽 반도체고요. 이 뉴런오픽 반도체가 낮은 성능이지만 어떠한 솔루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뉴런과 실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단계는 이 이미지를 보고 이 눈을 통해서 이 눈에 있는 시신경과 뇌에 있는 뉴런이 연결돼서 판단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런오픽 반도체도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조 내에서 이 뉴런이 하나의 노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해보셨던 부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딥러닝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이 뉴럴 네트워크,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구조가 사실은 이 뉴런 하나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성능의 뉴런오픽을 이용한다면 이 네트워크 구조를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하게, 즉 딥러닝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낮은 수의 뉴런을 이용한다면 이 네트워크 구조가 조금 더 엉성하게 그려져 있지만 그 또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 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낮은 퍼포먼스를 갖는 이 뉴런오픽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이 낮은 퍼포먼스를 갖는 이 반도체의 특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안 좋고 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이 낮은 성능을 갖는 뉴런오픽 반도체도 다양한 회사, 또 다양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엔비디아, 즉 GPU를 열심히 만드는 엔비디아조차도 나중에 모든 IoT 디바이스, 즉 작은 센서까지도 이 지능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사실은 MIT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 미래적 기술로의 높은 가치를 이 낮은 사양의 뉴런오픽 반도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패턴 인식 가속기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많이들 보시는 ARM이라는 회사, 즉 인베디드 시스템을 특화해서 만드는 이 ARM이라는 회사에서도 자체적인 코어와 자체적인 뉴럴 네트워크 기술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또 ARM ML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릴리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낮은 사양의 뉴로모픽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더 고도화시키고자 하려면 사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딥러닝을 해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텐서플로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구글조차도 향후에는 굉장히 낮은 사양의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낮은 사양의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적은 뉴런을 이용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 인식 가속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많은 양의 뉴런을 쓸 수 없다는 건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단순한 비교 매핑기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즉 찾아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각각 뉴런에 저장을 해놓고 어떠한 인풋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그 4가지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근접하냐를 비교해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닝 분야,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드론 분야, 아니면 로봇 분야, 나아가서 스피커 같은 AI 스피커에도 독립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왼쪽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스노우보드라는 운동을 할 때는 정확한 각도,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에서 동작을 수행해야 더 많은,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예를 든 이미지 사례처럼 정확한 동작일 때에 저희가 센서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 사람이 그 값을 만족했는지 아니면 그 값에서 얼마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의 동작이 올바르다, 아니면 향후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된다, 아니면 동작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저사양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가 사실 그 메모리를 2개 가지고 있고 그 메모리 하나당 32바트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하나의 픽셀이 640과 480으로 이루어진 고퀄리티의 이미지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뉴로셀의 사이즈는 256비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6x16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뉴로셀을 우리가 2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땐 이 이미지를 2개의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뉴로셀이 4개, 또 8개, 12개가 되면은 그만큼 비교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떠한 솔루션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이 더 나아진 고도화된 서비스, 즉 다양한 더 복잡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뉴로셀 안에, 즉 뉴로모픽 메모리 안에 어떠한 이미지들을 저장해 놓고 비교해서 끝내는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복잡한 이미지를 처리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센서 값을 저장하고 이 비교된 값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에, 즉 일회성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센서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입력으로 센서를 넣었을 때 비교는 단 1회에 일어나게 되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값을 저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센서 값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음성, 다양한 센서들을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다양한 이미지와 다양한 센서들을 동시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의 가장 큰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개가, 강아지가 물을 먹는 그런 이미지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강아지가 계속 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물을 먹었는지를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단순한 비교 매칭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물병 앞을 지나가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강아지가 뭐 근처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잘못된 이미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식을 쓰면 이 물병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강아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강아지가 먹은 물의 양에 대한 센서 값도 한꺼번에 동시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면서 강아지가 물병에 접근했을 때는 정확하게 물을 먹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타 회사에서 뉴런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즉 구조를 스택으로 쌓아가면서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는 구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저사양 또는 저가격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스택이 되면 될수록 전력 소모는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뉴런에 다양한 센서 값을 할당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어떠한 태권도 동작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태권도 동작은 하나의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작이 여러 개 반복되는, 즉 시간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품새 하나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즉 품새라는 걸 저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 텀으로 사용자가 동작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끊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동작으로 남았지만,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것들을 다 시간 텀으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하나의 동작들,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까지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품새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의 그 다양한 솔루션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발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화자 인식을 통한 응용 서비스와 운전자 인식을 통한 전방 주시 태만, 나아가서 졸음 인식까지 구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자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음성 인식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뭐 누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리를 이용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들은 음성 인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던 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동작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차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할 때 내비게이션, 즉 나만을 인식하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나만의 앱, 그 다음에 나만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운전자가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즉 앞을 전방을 잘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만든 그 뉴런과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나아가서는 졸음 인식까지,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심박이 떨어지는 변화를 인식해서 더욱더 나은 졸음 인식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안에서 저희가 뉴러 모듈을 연동을 하게 되고요. 이 뉴러모픽 모듈을 통해서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각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말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 톤을 학습하기 위해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3D.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D. 네. 학습이 성공이 되면 지금 이 내비게이션에는 내가 원하는 단어, 내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 뉴런에 대한 한계 때문에 3개의 단어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3개의 단어에 따라서 그 맞는 팀앱.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를 실제 차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환경은 연구실 환경과는 좀 다르게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입니다.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정말 강건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실제 차 안에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사용자는 T맵을 사용하는 사용자고요. 그래서 내가 T맵에 열어달라고 내 목소리로 인식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T맵을 인식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러한 데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T맵을 통해서 음성 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보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별도의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D. 네. 두 번째 저희가 제안한 개발 사례는 그 PCB 부품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션 트래킹, 즉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까지도 개발 사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PCB 검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장비 업체들에서 PCB에 대한 분량을 검출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전단과 후단에는 항상 사용자, 즉 사람이 육안으로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또 한번 검증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실제로 간단한 뉴런을, 즉 저사양의 뉴런을 가지고 저가격으로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 PCB에 부품이 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개발한 사례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그 사용자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 앞서 보셨던 전방 주시 테마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가 다음에 어떤 동작으로 움직일 것인 거에 대한 모션을 트래킹하는 데까지도 그 확장성을 가져갔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시간적인 개념, 이 개념이 들어가면 사실 이 사용자가 어떠한 모션을 했는지를 그 차이만으로, 그 시간에 따른 차이만으로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앞서 보신 사례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사실은 영상인식 프로그램 또는 굉장히 고사양의 CPU를 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은 사실 가장 저가격으로 그다음에 저사양의 CPU에 뉴로모픽을 연동해서 쓰고자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PCB 부품을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PCB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부품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아니면 잘못 박혀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비교하는 거라 굉장히 정확도도 떨어지고 많은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부품 외에 주변에 있는 부품들의 상태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오삽이나 미삽, 이러한 역삽 같은 부분들은 단순히 그 타겟팅하는 부품 외에 주변 부품에 대한 영향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움직임, 즉 모션을 트래킹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장할 때는 사실 앞을 보는 영상과
그다음에 측면을 바라보는 영상에 대해서 저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앞선 영상과 그 다음에 측면을 바라보는 이 이미지에 대한 시간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왼쪽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왼쪽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저사양의 아두이노 캠을 이용해서 저희가 뉴런과 연계,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본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 이 IoT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 또 클라우드 디바이스 모든 영역에서 이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센서 같은 부분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러모픽을 저사양으로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 간단한 센서에도 지능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 사실 IoT AI 또는 AI IoT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에 로봇을 통해서 검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CCTV에 적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생각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